안녕하세요. 꽉선생 주식TV의 꽉선생입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들 질문을 주신 것들 중에 주식 기본 용어 자체를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정도 주식 용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 이렇게 빠르게 오늘 주식 필수 기본 상식 3편을 빠르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뭐든지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총도 쓸 줄 모르고 검도 사용할 줄 모르는데 당장 전쟁만 총을 들고 나간다고 과연 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시드가 많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시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더 커질 뿐입니다. 꼭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저번 영상과 같이 매우 쉽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몇 번이고 보시고 자신이 아직 내 것으로 못 만들었다 싶으면 꼭 계속해서 돌려보셔서 자기 것으로 오늘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늘의 용어는 보통주, 우선주, 우량주, 작전주, 세력주, 가치주, 성장주, 경기 방어주, 민감주, 테마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주, 우선주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주식 옆에 우가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 뭔 차이냐.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만큼 기업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 없으면 우선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큰 정말 많은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나는 의결권 필요 없고 그냥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면 자신 투자 스타일에 맞게 우선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보통 주식을 살 때는 보통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발행량이나 주식 거래량이 보통주에 비해서 매우 적게 되겠죠. 따라서 세력이나 외인들이 올리거나 내리기가 또 쉬운 장점이자 단점이 또 있어요.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주식의 우선주는 또 매우 무거워서 거의 그대로 가격이 횡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기준선 잡고 거의 횡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또 좀 특별한 거 보면 이제 현대차 부분, 현대차 우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3가지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선주는 이제 상장된 순서와 조건에 따라 현대차 우가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현대차 2유비, 현대차 3우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신형이라 볼 수 있고, 이건 구형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먼저 상장된 거고, 나중에 상장된 거고, 상장된 순서는 이렇게 2, 3이 붙는 것 뿐이에요. 이제 우선주 사이에서도 이 3개는 서로 명칭이 다르듯이 최저 배당률을 보장해 준다거나 확정된 배당만 지급하는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량주, 우량주는 소위 블루칩이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회사의 주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고 수익성과 상장성이 높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높으면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데, 수익성과 성장성, 근데 정확한 우량주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우량주가 어떻게 뭐가
수치적으로 얼마가 돼야 우량주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누구나 딱 들었을 때 대기업이다, 우량하다, 이건 우량주라는 생각 인식이 강하다면 그것은 우량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땐 대기업을 대표하죠. 뭐 예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써봤어요. 삼성전자, SK, 신세계,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 등등등등 너무 많겠죠. 자, 작전주, 세력주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내용은 써놨지만 거의 보통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작전주와 세력주는. 이렇게 작전주는 주식값을 폭등시켜서 이익을 챙기려고 증권 중개인과 큰손 대주주 따위가 공모하여 매수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유통량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뭐 기업 내에서, 이런 중소기업 내에서 허위로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거나 세력과 작전을 짜서 자전거래로 계속해서 가격을 높인 뒤 그 폭탄 물량을 이제 먼저 이제 찌라시를 돌려서, 루머와 찌라시를 돌려서 이건 정말 뭔가 있다, 뭔가 되게 기대심리를 높여 놓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해요. 매우 악질, 정말 한국 주식이 선진 주식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보통 유료 주식 카톡방, 뭐 유료 돈 내고 주식 뭐 리딩방 뭐 하신 분들이 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많은가 봐요. 제 주위 사람이든 누구도 한번 물어보세요. 유료 주식방에서 딴 사람보다 저는 잃은 사람이 많다고 저는 99.9% 이상 확신합니다. 보통 이런 유료방을 뭐 다 그렇다고 저도 못 말해 드리겠어요. 뭐 이게 진짜 돈 받고 하는 게 정말 자신의 지식이 이만큼 값어치를 갖고 있어서 나는 돈 받고 해야겠다라는 사람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잡주, 정말 선동주, 작전주를 자기가 먼저 샀는데 이제 그 자기가 산 그 주식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거지, 떠넘기기 위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매달 고액의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꼭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주식장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세력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세력에 의해 장을 주도한 주, 뭐 비슷한 맥락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제 동영상이나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유료 주식 카톡방, 유료 주식 리딩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매수하고 매도하십시오. 가치주는 성장 속도는 다소 더디더라도 주식의 값어치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개념 용어 설명은 돼 있는데, 뭐 쉽게 기업의 현재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은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낮은 평가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낮지만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으로 들 수 있고요. 성장주, 앞으로 성장할 종목, 꾸준한 성과는 내지 못하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가치가 높아질 만한 종목, 한마디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가치주에 비해 현재 창출하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EPS가 낮고, 수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높아서 PER, PBR은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EPS, PER, PBR 개념이 또 헷갈리시고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시면 전 동영상 꼭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저는 크게 예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동영상을 보고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바이오주를 절대 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SK 바이오팜 같은 거대 대기업
주식 이제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 주식 회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뭐 지금 뭐 산다면 굳이 셀트리온까지 그 정도 빼고는 저는 살 마음 전혀 없습니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보다 더 부풀려져서 선동을 하고 매스컴으로 먼저 기사 찌라시를 뿌리고 가격을 높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안 좋은 작전주로 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바이오주를 건드리지 않아요. 바이오주만 안 해도 주식시장에서 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변화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들과 관련된 주식이죠. 예를 들면 저희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면은 먹으니까 식료품들의 생필품과 관련된 주. 경기 민감주는 경기 순환주라고도 똑같이 말을 하죠. 경기 상승 시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경기 하락 시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주. 자동차업, 철강산업, 항공업, 건설업이라고 제가 예시는 들었지만 이것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이게 뭐 1 더하기는 2다라고 정확히 개념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뭐 포스코, 현대제철 할 것도 없이 그렇고, 항공업은 말할 것도 없죠. 건설업도 그렇고. 테마주는 이제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큰 사건이라면 보통 대선이나 선거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주제와 관련하여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르는 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유명 정치인들과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특히 대선이 다가왔을 땐 자신이 지지하고 이 사람은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그런 차기 될 대통령에게 그 관련된 주를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테마주라고 하죠. 뭐 요즘은 뭐 이낙연 테마주가 뭐 정리해서 뜨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테마주, 선동주, 저는 글쎄요, 저는 테마주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급등, 급락, 이런 도박성이 짙은, 베팅성이 짙은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테마주 잘못 건드렸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정말 여러 봤고요. 아마 주변에 물어봐도 테마주 건드렸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아마 말은 안 해도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쪽지를 많이 보내고, 뭐 감사의 인사 쪽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수익 글들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내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또 쪽지도 요즘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그리고 뭐 제 동영상과 글을 보기 전에 이거를 매수했는데 뭐 고점에 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쪽지로 너무 많이 물어봐요. 더 이상 제 개인 쪽지로 보내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예 뭐 거부하는 설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절을 하자니 또 감사의 쪽지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진짜 길게 구구절절 보내신 분들한테 답을 안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뭐 보답하고 싶다고, 뭐 그게 뭐 크던 적던 하시는 쪽지들도 정말 많아요. 뭐 진짜 마음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만 받습니다. 정 수익을 내가 뜻하지 않은 이 큰 수익으로 뭔가를 저에게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이제 복지재단, 진짜 밥도 못 먹으시고 혼자 된 홀로 된 노인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 없는 아이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 복지재단에다가 차라리 기부를 해주세요. 그게 뭐 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부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저는 이런 주식시장을 좀 더 건강하고 선진 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말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 그냥 유튜브나 이런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면 뭐 수익이 전혀 나진 않아요. 이제 수익 나는 일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피드백은 예, 유튜브 댓글로 다시면 좋아요 눌러드리고 최대한 예, 답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주말 오늘 가족분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꽉선생 농협대였습니다.